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현 UFC의 B급 챔피언 은간우가 세계 최강이란 사실에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젠 마땅한 대항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반대로 대체 누구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최약체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대별 최강자들이 존재했다면 무제한급 최약체들도 존재하기 마련. 자, 우선 격투기 초기 UFC보다 프라이드의 위상이 더 높던 시절, 더 나아가 입식의 인기가 MMA 못지않던 시절, 여느 신생 스포츠가 그러하듯 격투기 시장의 선수층은 상당히 얇았습니다. 특히 세계 정상급 무대였던 일본 단체는 많은 선수들이 다른 투기 종목을 하다 넘어와 상당히 치우쳐진 스탯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흥행을 위해 일단 피지컬이랑 스펙이 되면 돈으로 꼬셔왔기 때문. 대표적으로 입식 최강자인 세미 슐츠도 MMA로 시작, 프라이드의 발을 담궜다가 본인이 김장으로 담궈지는 바람에 K1으로 넘어가게 되는 불상사가 아무튼 하여 당시 MMA, 입식 가릴 것 없이 격투기 무제한급은 서커스 대잔치라 말해도 크게 이상할이 없을 만큼 정상급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들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아무튼 그 중에서도 몸무게는 웅장하지만 승률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두 선수가 떠오를 겁니다. 데뷔하자마자 전성기를 맞은 괴물이자 몇 경기 만에 거품이 빠진 최단기 퇴물 밥셉, 그리고 요코즈나 출신 중량만큼은 최고 아케보노. 두 선수 중 무제한급 세계 최약체는 과연 누구일까? 자, 1사전 두 선수의 만남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아케보노의 데뷔전 상대가 밥셉이었기 때문 당시 상황은 아케보노가 워낙 거대한 피지컬과 일본 스모 챔피언이라는 타이틀로 일본 내 새로운 격투기 흥행 머신으로서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는 상황이었고, 밥셉은 당시 아직 거품이 덜 빠진 괴수 시절 호감 대흉근 흥행 머신으로 두 선수의 경기는 나고야 돔에서 45,000명의 관중을 동원 43%의 시청률이라는 미친 기록들을 탄생시킵니다. 1라운드 생각보다 아케보노의 앞손이 경쾌합니다. 이어지는 제프, 거기에 자신의 타격거리를 요코즈나답게 그 밥셉을 밀어내며 자신의 타격거리를 잡아나갑니다. 이때 밥셉은 생각보다 당황하는데 당시 입식 8전째인 밥셉을 이긴 선수로는 온갖 반칙을 쳐맞아 반칙승을 당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츠요시 나가사쿠, 또 사우스포의 교과서적인 아웃파이팅으로 밥셉을 무너뜨린 크로캅과 수비의 대가로서 상대방을 꼴받게 하기 전문 레미무냐스키가 파운딩을 쳐맞으며 승리. 그렇게 단 3명뿐 당시 밥셉과 정면 충돌을 했던 선수들은 흡사 교통사고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어림도 없지, 상대를 미는 것의 프로 스모 요코즈나 출신 식이요법이 고장난 0.2톤 트럭을 만날 줄 상상도 못한 밥셉. 하여 아케보노의 적극적인 푸시에 좀처럼 유일한 무기인 돌진을 봉쇄당한 밥셉입니다. 계속해서 코너와 로프로 밀리며 압도적인 질량 앞에 벽을 느끼는 밥셉. 그렇게 스모 챔피언으로서 자신의 피지컬과 장점을 앞세워 성공적인 데뷔전을 보여주는 아케보노. 어림도 없지, 220kg의 거구가 밥셉의 불규칙한 오지마 펀치들을 뚫으며 계속해서 밀어댄다. 바로 방전, 미는 것만큼은 기똥차게 잘한다 한들 결국 입식 타격입니다. 근본적인 타격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고 체력마저 극악의 연비를 자랑하는 아케보노는 밥셉의 짱돌 난사에 결국 다운. 위기대처로서 수비적인 대응 역시 일단 밀면서 클린치로 가두는 것 외엔 기본적인 수비 테크닉조차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깔끔하게 KO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두 선수의 행보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아케보노는 격투기 커리어 내내 단 1승을 우리가 얼굴을 아는 그 심판에게서 챙기며 격투기를 은퇴하나 했으나 2015년 라이진에서 밥셉 아케보노 2차전 성사. 아케보노는 격투기를 그만둔 뒤 프로레슬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무려 9년 만에 입식 경기이자 밥셉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2차전 이제는 능숙하게 커버를 올리는 아케보노. 어림도 없지, 냅다 돌진. 1차전과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로 열심히 미는 아케보노와 그 사이에 타격을 밀어넣는 밥셉. 차이점이 있다면 두 선수 모두 노장으로 이미 전성기를 한참 지난 몸 상태였기에 방전이 더욱 빨리 찾아오게 된 점. 아무튼 그렇게 서로 격렬한 스킨십이 계속되며 매분 매초 위기상황이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2라운드 역시나 끊임없이 밀어대는 아케보노, 그리고 풀스윙을 해보는 밥셉. 그러나 허무하게도 아케보노의 머리에 커팅이 생겨 출혈로 인한 경기 중단. 하여 아무튼 밥셉의 승리. 상당히 기운 빠지는 결과로 아케보노의 마지막 입식 경기이자 격투기 커리어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후 아케보노는 다시 프로레슬링 생활을 이어가는 도중 17년 4월 신부전에 의해 의식을 잃고 37분간 심정지 상태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을 겪고 210kg의 체중에서 130kg까지 근육이 빠지는 등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으며 프로레슬링 시절의 기억을 잃는 부분 기억 상실까지 오게 됐습니다. 재활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년도 이후의 소식은 점처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말년에 상당히 고생하는 아키모토 선수입니다. 반대로 밥셉은 이 경기가 끝이 아닌 2018년 라이젠에서 또 다른 수모 선수 출신으로 오수나라시 긴타로와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됩니다. 상대인 긴타로는 특이하게도 이집트 출신의 전 수모 선수로서 92년생에 상대적으로 많이 어린 선수인데다 데뷔전을 갖는 신인이었고, 반면 밥셉은 73년생의 노장 그 자체, 에너지 레벨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타로의 펀치러시에 그간 패배를 쌓아왔던 단단해지기를 시전하는 밥셉. 그러나 밥셉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져주기는 싫은 모양새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역습을 시도하는 밥셉. 이 와중에 두 선수의 타격 테크닉은 사실 딱히 할 말이 없는 수준인 게 패스. 1라운드 종료. 상대인 긴타로가 상당히 크게 숨을 몰아쉽니다. 아무래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 의뢰 그렇듯 특히 수모 선수 출신들이 더 그러하듯 긴타로 역시 연비가 몹시 좋지 않은 모양새. 이윽고 밥셉이 역습에 나서며 돌진. 이때 스크램블 상황이 오자 긴타로는 역으로 더블 언더훅을 파며 밥셉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어림도 없지. 나름 MMA 짬이 있던 베테랑 밥셉 그대로 수입. 이내 몇 번의 서브미션을 미끼로 곧바로 마운트 포지션을 차지 방전됩니다. 일단 마운트에 올라가면 거짓말처럼 지치는 밥셉입니다. 물론 깔린 선수도 상당히 지친 상태. 경기 의지가 불분명한 두 선수의 소강 상태가 이어지며 3라운드. 얼마만인지 모르겠으나 아주 놀랍게도 밥셉의 체력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밥셉의 타격 압박에 긴타로의 경기 의지는 증발해버렸고 쉬이 나올 수 없는 기괴한 잽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 이윽고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결국 노장이 된 밥셉의 타격 압박에 긴타로는 거의 다운 직전까지 가며 경기 종료. 무려 9년 만에 MMA 승리를 기록하며 MMA 커리어 16년 만에 첫 판정승을 기록한 채 격투기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된 밥셉입니다. 그만 알아봅시다.